네, 안녕하세요. 보수주의 책방입니다.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럼 러셀 코크의 지적인 사람들에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제3장 양심 읽겠습니다. 보수주의자는 비정한 이기주의자인가? 신이 요구하고 인간이라면 마땅히 져야 할 전통적 의무조차 무시할 만큼 철저하게 추악한 개인주의를 믿는가? 짧게 말해 보수주의자에게 양심은 있는가? 급진주의자는 보수주의자가 자기 자신에만 집중하는 비열한 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의견은 다르다. 존 애덤스는 지식과 미덕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라고 썼다. 단순한 지식은 도덕성과 무관하다. 괴종시계나 손목시계의 기계 구조를 아는 지식이 옳고 그름을 가르고 도덕적 선악을 느끼는 감정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정상적인 선악은 물론 물리적인 행과 불행, 즉 쾌락과 고통을 구분하는 능력이나 자질, 다른 말로 양심은 이제는 거의 철진한 과거의 단어지만 도덕성의 핵심이다. 옛날에 그 좋은 어휘였던 양심이 공화국이 건립될 때 이미 거의 철진한 단어가 되었다면 그 이후 사정은 분명 더 악화됐다. 애덤스가 이미 알고 있었듯 전 세계는 양심이 악화되는 데 비례하여 고통을 받았다. 제러미 벤담은 양심은 계몽된 이기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 의미를 축소해버리려 했다. 칼 마르크스는 양심이란 착취자의 죄의식을 부추기는 피착취자의 무기로 기능할 뿐이라 선언했고, 지그문트 포르히토는 양심이 주로 유아기의 불행에서 비롯되는 죄책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인간이 양심이라는 단어와 개념에 어떤 중요성도 부여하길 거부하면서 세계는 사적인 책임, 개인적 양심이라는 오래된 도덕적 도구를 포기해버린 철학의 등장을 보았으며 그 실망스러운 결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쾌락과 고통의 방정식이라는 추상적 도덕 개념으로 양심을 대체하려 하거나 사회정의라는 애매모호한 무정형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했다. 이런 개념은 개인의 의무 또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법률의 준수라는 개인적 자각과 무관했다.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경험들에서 보았듯 고도로 발달한 사회들은 양심을 대신해 이악스런 사리 추구나 새로운 사회 통제를 그 만족스러운 대안으로 채택하면서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고 그 결과로 20세기의 재앙들과 잔혹 행위들이 나타났다. 사전적 정의의 양심은 사람의 행동이나 동기의 측면에서 내적으로 인식하는 옳고 그름, 다시 말해 사람의 행동과 동기의 도덕적 특성을 파악해 그것이 도덕률에 일치하도록 명령하는 능력이다. 양심은 사적인 사안이다. 공공의 양심이나 국가적 양심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양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지배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는 측면이다. 매우 많은 보수주의자들은 종교적 실제의 진실을 믿듯이 양심의 실제를 믿는다. 그들은 인류가 어제 태어나지 않았으며 조상들이 바보들보다는 매우 낫다고 인정하길 두려워하지 않는다. 20세기 내내 급진주의자들은 사려 깊은 대중을 설득하려 시도해왔다. 급진적 선동가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양심의 적이자 사리 과욕의 괴물이다. 악마는 제일 뒤처진 사람을 잡아먹는다. 고 믿는 사람이 곧 보수주의자라는 얘기다. 급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는 원칙적으로 탐욕을 믿는다. 그의 가슴은 삶의 경주에서 뒤처진 약자나 불운한 이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으며 그가 말하는 의무와 권리는
그저 사리사욕을 살짝 가린 표현에 불과하다. 보수주의자들은 도덕적으로 불순하고 무자비하며 탐욕스럽기에 권력자를 반기고 앞으로 권력자가 될 사람과만 사귀려 한다 라는 명제에 헌신한다고 급진주의자들은 선언한다. 그러나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의 진정한 모습은 급진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묘사와는 정반대다. 급진주의자들 중에도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이가 있듯 보수주의자의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정치적 신념 그 자체가 개인의 미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느 쪽에 표를 던지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죄인들이다. 그렇다 해도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실천은 대개 사적인 양심에 부합한다. 어떤 사회나 시대에서든 진지한 양심을 가진 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신과 인류를 향한 권리와 의무라는 측면에서 사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반면 근대의 급진적 교조주의자는 양심의 성스러운 근원을 또 양심의 의미를 부여하는 전통적 의무와 개인적 책임이라는 개념을 거부한다.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일컫는 사람들이라도 이기심이라는 악 그리고 소유의 오만한 자부심에 찌든 경우가 있다. 자신을 급진주의자라 일컫는 사람들 중에도 이웃의 물건을 탐내는 시기심이라는 악에 찌든 경우가 있듯이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개인적 오류가 아닌 사회적 원칙들을 이야기할 뿐이다. 적대적인 비평가는 보수주의자들이 모든 사회적 문제들을 본질적으로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로 바라본다고 말해왔다.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이는 매우 맞는 말이다.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확신에 겸손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양심,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강한 의식, 명예와 정의라는 개인적 확신에 인간이 지배받는 사회라면 어떤 정치 체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수주의자는 생각한다. 반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표류하고 양심에 무지하며 감각적 욕구에 충족에만 매달리는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가하든 또 그 공식적 헌정 체제가 얼마나 자유주의적이든 모두 나쁜 사회다. 한 국가의 정의와 관대함은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널리 퍼진 개인적 확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급진적 교조주의자의 눈에는 소련의 헌정 체제가 바람직하게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정의와 관대함은 소련에서 거의 죽어버렸다. 양심이 전적으로 논외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급진적 교조주의자의 눈에 영국은 매우 낡은 헌정체제를 가진 국가다. 그러나 정의와 관대함은 영국에서 매우 많이 살아있다. 사적 양심의 영향력이 여전히 설득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근대 급진주의자들은 도덕에서 또 정치, 경제적 삶에서 사적인 책임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양심이라는 개념을 평가절하해왔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양심이라는 단어에 여전히 힘이 있음을 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지속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회가 쇠락한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의식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급진주의자들은 그 단어를 그 자신들의 이념에 맞게 비틀어 버리려 애쓰면서 사회적 양심을 자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표현의 뜻을 거의 정의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급진주의자들이 그런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는지 보고 그 의미를 추측할 뿐이다. 급진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양심은 다음과 같은 믿음을 의미하는 듯하다. 다른 사람보다 어떤 점에서든 우월한 사람은 마땅히 죄책감을 느껴야 하고, 나아가 어떤 추상적인 정의가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 평등으로 끌어내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인류에게 명령한다는 믿음 말이다. 내가 모든 급진주의자들에게 공정함을 유지하며 이 글을 쓴다고 하긴 어렵다. 어떤 급진주의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양심은 조금 나은 무언가를 의미했다. 그들은 이 세계에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서 불운한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전통적 의무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로 사회적 양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저 단순히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어떤 이점이 더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양심은 언제나 자선을 명령해왔다. 나는 대부분의 급진주의자들이 사회적 양심을 거론할 땐 그저 정치적 기득권층을 사유재산과 우월한 개별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기 때문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적 양심과 사회 사이에 어떠한 벽도 세운 적이 없다. 양심이 명하는 바에 따라 신과 자기 자신에게 지는 의무와 별개로 양심의 전반적인 기능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상대하는 방법도 가르친다. 그리고 사회란 단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대하는 양심과 추상적 사회를 대하는 양심이 각각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치 사회가 개인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듯 말이다. 양심은 그저 양심일 뿐 사회적이지도 또 반사회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도덕적 인간으로서 우리가 다른 도덕적 인간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정의와 윤리관이다. 따라서 보수주의자는 반사회적이거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사려 깊은 보수주의자는 우리가 아는 이들을 직접 보듬는 정도에 비례해 양심의 건강한 정도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반면 추상화되거나 감상적으로 변하고 일반화 혹은 제도화되며 더 나아가 비인간적 정치 권위로 강요될수록 건강한 양심이 아니라고 믿는다. 세상에 입맞춤을 하사하고 사회적 양심을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적인 의무와 이웃을 직접 대면할 때 옳고 그름을 지키는 보호자로서는 가장 신뢰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비인간적인 제도와 이론적 독단에 집착하는 추상적 이념과 달리 보수주의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이라고 이야기되어 왔다. 바로 그렇게 보수주의자는 진정으로 인간 도덕적 개인을 존중하기에 양심적이다. 그는 자선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이다. 또한 개개인을 효율적으로 계획된 경제의 부속품이 아닌 사랑의 신성한 계율 아래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로 바라본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공정하다. 옛날의 양심은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행동하도록 촉구해왔다. 자선은 언제나 강자, 현명한 자, 근면한 자, 성견지명이 있는 자, 운이 좋은 자, 민첩한 자, 잘생긴 자, 부를 상속받는 자의 가슴속에 자라난 자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능력이 닿는 최대한 약하고 불운하고 아프고 늙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을 돕도록 배워왔다. 이런 점에서 양심은 언제나 사회적이었다. 보수주의자는 자선의 의무를 알려주는 새로운 신의 섭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바람직한 양심으로 가는 길은 개인적 자선, 개인적 관계, 사적 의무를 통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거대한 국가적 계획의 기계적이고 비인간적인 기능을 통해서는 대개 바람직한 양심으로 가지 못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선처럼 양심도 가정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한다. 일단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면 양심은 더 이상 양심이 아닌 계몽된 사리사욕이나 실정법으로 변형된 그 무엇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문제 혹은 어떤 비상사태의 경우엔 개인적 양심이라도 공공기관을 통해 반드시 집단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양심의 본질을 이해하기에 그는 양심의 작동을 가능한 한 끝까지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로 유지하려 노력한다. 예를 들어 자선 활동에 참여할 때 보수주의자는 우선 개인적으로 또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 한다. 그 일이 자신의 힘이나 가족의 협력만으로 어려울 때는 민간 자원봉사 단체들에 주목하고 그것으로도 모자르면 지방정부나 지역 또 주 당국의 활동에 호소한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으로도 부족하면 마침내 연방 국가적 규모에서 자선 활동을 벌이게 된다. 그렇지만 보수주의자는 대규모 비상사태를 제외한 사회적 문제 대부분의 해결책은 그런 기관을 통하지 않고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각종 사회적 문제들은 선량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웃에 느끼는 의무감이나 소박한 양심이 개인적, 지역적, 민간단체 차원에서 작동할 때 가장 인간적으로 또 충분히 해결된다고 믿는다. 만약 그런 건강한 개인적 양심이 냉담함이나 악으로 추락한다면 사회적 양심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개인적 차원의 도덕이 나쁜데 공중의 도덕이 좋은 나라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제3장 양심을 읽었습니다. 네, 보수주의자들한테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양심이 악으로 추락한다면 사회적 양심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양심이 좋고 사회적 도덕이 좋은 나라라고 해도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도덕이 좋지 않다면 그 나라는 추락하고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인적으로도 양심과 도덕이 많이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중국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전 세계가 중국을 싫어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수주의 책방이었습니다.